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먼저 홍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론조사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미국에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을 때 트럼프는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 이긴 일이 없습니다. 예. 자, 트럼프가 힐러리를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면 트럼프가 이겼다는 여론조사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홍 후보 표현대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 못 찾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 그런 인식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는데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2004년 총선 당시에 2주 전까지 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7%포인트 차로 이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저 2월 말 저 말을 했던 게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이제 보수 후보로서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예. 조금만 지나면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저런 자신감을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왔었는데 예. 자, 당시에도 이제 기자들이 출마도 안 했는데 3%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가 지지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못 믿을 여론조사 또 기울어졌다 운동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SNS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도 자신의 SNS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자, 진보 좌파 3명의 보수우파 하나이기 때문에 보수우파들이 이기지 못하면 한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해 10월이었죠. 제가 비하인드 뉴스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못 이기면 한강에 제일 먼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한강에 빠져 죽는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글쎄 뭐 어떤 경우든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적절한 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자, 유승민은 틀렸다. 예. 오늘 뭐 틀렸다 시리즈인가요? 네, 여기까지만요. 예. 아, 그런가요? 예. 자,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바른정당 내부에서 유승민 후보에 대한 사퇴론 불거졌습니다. 어제였죠. 이종구 정책위 의장이 기자들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번 달 말까지 오르지 않으면 사퇴해야 된다. 또 바른정당 의원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당히 파문이 일었는데 바른정당에서 유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아, 예. 지금 후보 측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었죠. 예. 아, 틀렸다라는 것에 아까 1번, 2번 틀렸다는 내용이 뜻이 다른 틀렸다군요. 알았습니다. 그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이 지지율이 안 뜨는 것이 연구 대상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데 지도부층 한 명이 공개적으로 안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통화를 좀 해봤더니 예. 이종구 정책위 의장 지금 선대위 부본부장 맡고 있는데 예. 조만간 곧 부본부장도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마라톤도 35km 지점쯤 가면은 완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된다. 그 기간 이달 말쯤엔 적어도 10%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결단해야 된다. 본인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당내에서는 김무성계에서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작 김무성 전 대표도 돕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예. 일례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후보 등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기자들한테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이 후보 등록에 같이 한다라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에 나타나지 않아서 기자들이 좀 문의를 하니까 당에서는 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통상의 일정이었는데 후보 등록이라고 잘못 공지가 됐다고 정정을 한 겁니다. 예. 자, 근데 후보 등록에 동행하는 이런 중요한 일정을 하루가 거의 가까이 될 동안 몰랐다.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유승민 후보는 토론에서 선전했다고 많이들 평가를 받았는데 토론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지지율로 곧바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역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지 그것이 또 앞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군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당당한 신현희. 자유한국당이 오늘 강남을에 조직책으로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예.
자,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해야 할 자리에 현직 단체장을 안 치는 게 올바른 건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공직선거법상 현역 지자체장 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선거운동은 안 하는 조직위원장인가요? 일단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난번에 왜 저 카톡방 문제로 경찰 조사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 선대위에는 공식적으로 투입하진 않겠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군요.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네, 내일도 중부지방에 낮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 자, 뉴스룸이 끝나면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출연해서 또 할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라갈 때. 켜진 거야? 오늘 정치부 마크맨들이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는 시간. 근데 각자 담당하고 있는 후보들이 다른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 내가 어느 마이크를 이거 잠깐. 네. 그럼 최수영 기자는 누구 마크맨이죠? 저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밌겠네. 흥미진진합니다, 매일. 네. 고석승 기자는요? 저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맡고 네. 그럼 오늘 광주도 갔다 왔어요? 오늘 제가 광주까지는 못 갔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까 저 박영선 선대위원장은 뭐 광주 갔다 왔다고 하길래 갔다 왔나요? 이선화 기자는?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선화 기자는 사회부였잖아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저기 주로 촛불 집회 취재 많이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이른바 정치의 계절이니까 잠깐 옮긴 거거든요. 네. 아주 옮겼나요? 잠깐 옮겼나요? 파견으로 와 있습니다. 아, 파견. 네. 그리고 안나경 앵커는 저를 막 하나요? 네. 근데 잘못한 거 없죠, 요즘? 네.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 이 자리에. 아니, 없습니다. 제보 좀 해주시죠. 나중에 뒤로. 옷이 아주 이쁩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이미 보도가 되긴 했는데 저희가 곧 있으면 저희 JTBC에서도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어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25일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궁금한 게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결국 토론을 보고 후보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시청자분들이 보면 좋을까 이런 거 좀 토론 또 오래 진행해 보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보시고 관점에 따라서 다 판단을 하실 문제잖아요. 근데 이 모든 토론이 그렇지만 후보 자신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대통령이니까 리더십 검증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거 하고 또 정책 검증 같은 건데 정책은 후보들 간에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뭐 유권자이자 시청자인 여러분들께서 그럼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둘 다 아주 세밀하게 잘 보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여태까지 토론이 조금 시간 제약도 있고 룰의 제약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후보 한 사람당 뭐 1분 반, 그리고 재발로는 1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재고 진행자 입장에서 막 초식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떤 토론 자체에 이렇게 몰입하기 좀 어려운.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공정성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요즘 점차 이제 그 토론의 룰이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도 조금 그런 면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후보 캠프들하고 다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느슨하게 풀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면 그만큼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도 알기 쉽게 잘 풀이가 될 수 있을 테고, 또 문제점은 상대 후보에 의해서 뭐 점검이 되겠죠. 그리고 리더십 토론이야 뭐 우리가 다 아는 바 그대로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 토론에 대해서 저희 토론은 되게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토론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을 택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 서서 하느냐 말아야 되냐로 막 싸우던데 서서 하진 않습니다. 지금 서서 하진 않고 다른 방법을 좀 일렬은 생각해. 아닌 다른 일렬은 아니에요. 예. 기대가 되는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렬은 아니다. 네. 그 정도로만. 예. 또 최수영 기자. 네. 먼저 질문 또 안나경 씨한테 좀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럴까요? 따로 해도 됩니다. 네. 따로 해주세요. 따로 제가. 네, 먼저 좀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대선 후보 토론을 참 많이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회 정도나 진행하신 걸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횟수는 세보지 않았어요. 대략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후보 토론도 있고 또 경선 토론도 있잖아요. 그 후보 토론, 경선 토론 이런 거 다 합치면 꽤 많이 들죠. 한 10번 훨씬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10번도 더 넘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도 해봤으니까 그 옛날에 그저 또 옛날 얘기처럼 되네. 이명박 시장이 시장 될 때 후보 토론도 했었어요. 지금 민주당에는 김민석 그 의원하고 토론했을 때 뭐 그거부터 이런 거 다 따지면 거기다 무슨 뭐 당내 그 대표 경선 토론도 하고 그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토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룰의 얽매니까. 근데 딱 한 번 제가 뭐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혹시 이제 좀 이게 네. 기울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할 텐데 정말로 그때 한 6명 정도 되는 후보 경선 토론을 아무런 룰이 없이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다 서서 했어요. 그때. 네. 6명이, 네. 6명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기둥처럼 6명이 서가지고 아무런 룰 없이 그 사회자 재량에 따라서 발언권을 주고 또 너무 어떤 사람이 오래 하면 뭐 좀 적절하게 제어를 하고 기회도 가능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하되 룰은 없애자. 그 토론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가장 토론다운 토론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청자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또 이제 토론을 계속 진행 오래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저희 라이브를 뭐 관계자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제 후보자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잖아요. 토론 자체가 방송 토론이 예. 잘하면 또 굉장히 지지율이 급등하고 또 그렇죠. 조금만 못하면 또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예. 계속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보셨던 패널들 중에서 뭐 어떤 패널이 좀 좋은 인상을 주는지 이런 약간의 팁 같은 걸 혹시 주실 수 있으실지요? 아니, 그거는 제가 감히 뭐 그럴 만한 주제는 못 되고요, 분명히. 이게 제가 괜히 겸손의 얘기 아니라 실제로 그렇고 글쎄요. 토론이란 게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것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예. 아니, 제가 뭐라고 그때 질문을 했냐면, 자, 오늘 토론은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됐습니까? 뭐 이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실 토론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론이 뭐 어떤 때는 이겨서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져서 좀 잃고 가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토론에 임하는 후보들이 가장 어찌 보면 좋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꼭 뭐 오늘은 뭐 엄청 잘해야 되라고 하면 또 부담이 돼가지고 잘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토론 사실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뭐 오늘 또 잘 안 되면 내일 또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벼운 네. 마음이. 그렇죠. 그럼 뭐 네. 어찌 보면 이제 제3자의 생각이지 본인들이야 뭐 좀 많이 긴장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안나경 타임입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아, 역공을 하네. 역시 마크맨. 토론에 참여하는 그 주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여러 토론을 진행해 보신 입장에서 저는 그런 토론을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진행자로서는 어떤 걸 가장 유념해야 하나요? 진행자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후보자들보다 어찌 보면 더 긴장하는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5명의 토론을 이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진행자가 보충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보충 질문을 누구한테 했느냐 안 했느냐도 편파 시비가 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다 보충 질문을 했다고 쳐도 네. 그 보충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뭐 편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대선 토론의 진행자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아까 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토론이 그렇게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진행자 입장에서 제일 편한 건 룰이 많을수록 편해요. 솔직히 시간만 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그 룰을 저희들은 좀 느슨하게 하고 싶은데 그럼 진행자가 자칫하면 또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런 면 때문에 이제 고민되는 건 맞죠. 그거는 토론 어느 만큼 진행에는 경험의 유무 혹은 다소하고 상관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25일 이후에 가능하면 좀 욕을 안 먹고 있었으면 지금도 많이 욕을 어찌됐든 여기저기서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지난번에 팔자론을 얘기하긴 했지만 기왕이면 25일 이후에 욕을 안 먹고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안나경 마크맨. 네, 제가 잘 마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무슨 마크맨들의 얘기 네. 첫날 어땠나 유세 현장.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재밌게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설 라이브 오늘은 저희가 정치부 순서 오늘 각 마크맨들의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좀 할까요? 예. 네. 먼저 네. 저는 정치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마크하고 있는 최수연 기자입니다. 네, 저는 정치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마크하고 있는 이선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문재인 후보 마크하는 고석승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선거 공식 운동 첫날이어가지고요. 오늘 이 첫날 일정 그리고 이 첫날 이 후보들이 던진 메시지 또 홍보 어떻게 했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아까 그 손 선배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상이 굉장히 또 강렬하고 화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또 홍준표 후보 마크맨인 줄 알았어요. 저랑 약간 정제감이 느껴지는 거는 보시면 굉장히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이 자켓에 디테일이 반짝반짝. 아, 이거 오해가 있으실까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사실 스타일 아닙니다. 자, 이 사실 제가 오늘 저희가 이제 내근 근무가 돌아가잖아요. 부서 다 알고 있으면서 연기하기는 자, 이제 부서 내근 근무가 돌아가는데 제가 오늘 내근 당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옷을 편하게 약간 입고 왔다가 급하게 오늘 저희 회사 내 이제 의상실에서 옷을 빌려 입었는데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홍준표 후보 마크맨이라든가 홍준표 후보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의상실에서 준 옷이 이런 색깔이었습니다. 네. 고르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저희가 뭘로 정했죠?
저희는 첫날을 부탁해. 자, 저희가 오늘 순서를요, 전부 이 제목을 저희 JTBC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들의 이름을 좀 패러디해서 정했는데요. 첫 뭘 순서는 발휘했죠? 냉장고를 부탁하는 뭐 식상한 아실 것 질문. 같습니다. 자, 예. 그래서 자 오늘 첫날 일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부터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이 문재인 후보 일정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오늘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의외의 장소였어요. 대구는 사실은 뭐 문재인 후보가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지세가 센 것도 아니고 뭐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이 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경부선을 따라서 대구, 대전, 수원, 서울, 광화문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약세 지역에서 오늘 조금 시작을 했다. 이 부분 좀 주목해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그렇다면 사실 홍 후보랑은 완전 반대되는 역방향인데요. 네,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아산, 대전, 대구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돌았는데 그렇게 보면은 문 후보랑은 이렇게 아예 반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네요. 같은 루트를 이렇게 시간차로 역방향으로 올라갔고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후보는 오늘 안 후보는 어때요? 좀 비교적 단순한 동선입니다. 오늘 이제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서 아침에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서 전주와 광주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오늘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0시에 네, 그렇습니다. 일정이 있었잖아요. 이 0시에 인천 VTS 방문했는데요. 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어떤 생명을 지키는 분들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방문했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런 이쪽으로. 의미는 당연히 있는 네. 것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하시는 분을 만나느라 후보 본인도 오늘 네. 너무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보이지 않았던 오늘 그런 또 점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날씨도 안 좋고 해서 좀 사람이 많이 없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래서 이따, 예. 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일정은 이렇게 정리가 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선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구 경북대 앞에서 거리 유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무래도 이 대구 지역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젊은 층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북대 앞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좀 많이 사람들이 모일 것 같다 예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비가 와서 좀 조금 예상보다는 사람들이 좀 덜 모인 경향이 있었고요. 또 오늘이 이 경북대 학생들 오늘 중간고사 시작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험 치는 학생들도 많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또 그래서 중간에 그 후보가 유세하는 현장 근처에 있는 건물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이렇게 좀 항의 아닌 항의를 좀 하는 그런 또 친구들도 이 페이스북에 그런 그 뭐 학교마다 이런 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그런 글을 남기는 친구들도 좀 있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시끄러웠다 이런 얘기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뭐 조금은 덜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특히 마지막 광화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규모 유세를 했는데 이 광화문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촛불 집회를 했던 곳이고 그래서 아마 이 광화문 집회에서는 오늘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정점을 찍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어땠어요? 홍준표 후보도 좀 비슷해요. 근데 홍준표 후보도 오늘 뭐 비가 오고 해서 전통시장 이제 방문하는데 조금 뭐 이렇게 제약은 있었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상인 아주머니께서는 보시고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미남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의문이 있는데 진짜로 미남이었다고요? 정말 미남.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미남. 그래서 뭐라 그러냐 후보들은 집 밖에서 미남이라는 소리 들은 거 처음이라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의 기준은 다 이렇게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뭐 충분히 뭐 그렇죠. 개인 취향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존중해야 저희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일부 이제 대전의 어떤 또 상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뭐 법꾸라지다. 그러니까 경남시장 그 사퇴의 꼼수를 가지고 법꾸라지다. 나는 안 뽑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양각색의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했던 대구 이쪽에서는 확실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도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일정으로 광화문을 방문했다고 했는데 안 후보는 이제 오늘 첫 유세로 광화문 출근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민들이랑 악수도 하고 뭐 인사도 나누고 했었는데 오늘 좀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비도 많이 내리고 봄비치고는 또 비도 많이 내리고 좀 춥기도 했었는데 이 선거 유세 중에 자켓을 벗었어요, 안 후보가. 근데 녹색 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당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돌아가는 길에 수행원이 옷을 입어라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초록색 셔츠로 이제 광화문을 활보하면서 좀 추운데도 열정을 갖고 또 유세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안 후보가 어떻게 보면 계속 뭐 미래 대통령, 뭐 젊은 대통령, 50대 대통령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또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 네. 네,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런 또 퍼포먼스 아닌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젊음 이런 걸 강조하는 네. 그런 네, 거였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분위기는 뭐 대략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바로 그냥 두 번째 순서로 연결해서 넘어가서 오늘 첫날 일정의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순서 제목은 우리가 아는 형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롭게 이 후보 3명이 다 또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형님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자 뭐 이런 의미로 정했는데 우선 이 오늘 일정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선거 첫날 유세 일정을 보면 남은 일정에서 후보들이 어떻게 선거 전략을 펼치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세 지역인 대구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또 캠프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 기억나는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그 지난 대선이었죠. 문재인 후보는 이 세 후보 중에 유일하게 대선 본선의 재수생이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 대구, 특히 대구에서 가장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유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기자들도 놀랄 정도로 동성로 전체를 정말 가득 메웠었거든요. 이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에 사실 문재인 후보도 그날 굉장히 고무된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이런 고무된 표정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대선 결과 득표율은 사실 대구에서 20% 정도, 약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후보가 좀 없지 않아 좀 실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 반응만 가지고 그걸 표로 연결해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후보가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대구에서 그 고무됐던 마음이 표로 연결이 안 됐던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오늘 이 대구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이곳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하는 의미. 그래서 또 어제부터 통합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나를 가장 조금 이렇게 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껴안고 가겠다. 이런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 대구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메시지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 후보는 어땠어요? 약간 조금 반대되는 개념일 것 같아요. 오늘 또 호남 위주로 돌았는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중도 보수 이 표를 확장한다고 해서 좀 이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 호남 정작 본선에 가서는 호남에서는 약간 좀 잃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다고 이제 내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호남 위주로 일정을 짰고 또 한 가지는 미래 대통령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오늘 첫 전주 일정이 정보문화진흥원에 방문했던 거고 내일은 또 대전으로 가서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자들이랑 대화하는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이제 첫 일정으로 어떤 뭐 과학기술자라든지 뭐 정보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건 뭐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해왔듯이 4차 산업혁명 이룰 대통령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딱 서민의 방점이 있었어요. 서민 대통령. 이게 지금 홍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당한. 그래서 다른 데 필요 없고 계속 시장을 중심적으로 돌았어요. 오늘만 해도 4군데를 돌았고 내일도 시장이 계속 이제 방문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봤을 때 뭐 절반에 이제 성공을 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들어보니까 일정 담당자한테 들어보니까 보통은 시장을 한 30분 정도씩만 방문한다면 이번에 1시간씩으로 늘렸대요. 그래서 좀 더 스킨십을 많이 하겠다. 이거에 이제 방점을 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절반이라고 설명을 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시장들이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도 굉장히 많이 붙었고 그 지역에 있는 뭐 의원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북적거리고 취재진도 그러니까 오히려 상인들이 되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했대요. 특히 비도 왔잖아요. 네, 비도 와서 막 우산 막 이러고 막 지나다니니까 특히 가락시장 오늘 새벽 일정은 뭐 가락시장 새벽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비켜달라 항의도 들어오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캠프에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뭐랄까 대안을 해 나가면은 충분히 앞으로는 더 좋은 그런 서민 행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습니다. 굉장히 역시
후보 마크맨으로서 굉장히 좀 따뜻하게 마무리를 하네요. 네, 역시 아주 마크맨으로서 칭찬해. 자, 그래서 저희가 후보 오늘 첫날 일정 이렇게 3명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내일도 각자 또 일정이 굉장히 바쁘게 또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저희가 또 뉴스룸 통해서 내일 일정도 한번 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순서를 넘어가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래서 세 번째 순서죠. 한 표 줍쇼. 자, 한 표. 줍쇼가 뭡니까? 줍쇼. 프로그램 이름도 뭡니까? 아니, JTBC 프로그램 이름도 한 표 줍쇼. 자, 한 표 줍쇼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표 줍쇼라고 정한 건요. 이제 그 각 후보 캠프의 홍보 전략 어떻게 짰고 또 슬로건, 로고송, 포스터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아침에 이 조간신문을 기자들이 항상 보잖아요. 또 전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또 한번 체크도 해야 되고. 근데 오늘 제가 조간신문을 보다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보여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잠시 한번 보시면 마이크를 자, 여러분들 신문 광고 오늘 그 각 조간을 보면 신문 광고를 후보들이 했습니다. 일면 하단 광고를 했는데 자 보시면 이게 홍준표 후보 광고가 있고요. 또 이 신문에도 홍준표 후보 광고가 있고요. 얼굴 굉장히 갸름하게 나온 것 뭐 같아요.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이 신문도 문재인 후보였고요. 이 신문도 문재인 후보. 또 이 신문도 문재인 후보인데 자, 근데 이 후보들의 광고가 실린 이 신문 어디인지 한번 잠깐 보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홍준표 후보 광고가 실렸던 이 신문 조선일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 광고가 실렸던 이 신문은 중앙일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 이 문재인 후보 광고가 실린 신문은 경향신문이었고요. 또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이렇게 실렸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도 홍준표 후보의 오늘 광고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신문별로 좀 이렇게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광고가 좀 나뉘어서 실리는 그런 조금 좀 특이한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재인 캠프 관계자한테 바로 전화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의도된 건가요, 이거?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도대체 뭡니까? 물어봤더니 문재인 캠프 관계자 하는 말이 처음에 이 모든 신문에 광고를 하려고 문의를 넣었는데 조선 그리고 중앙일보 그리고 문화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에는 이미 홍준표 후보가 이미 광고를 선점을 해놓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점하지 않은 다른 신문에 이렇게 오늘 광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내일 다른 신문에도 광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정말 선점을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실 홍 후보 캠프 측의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홍 후보가 평소에 강조하는 게 이번 대선은 좌우의 대립이다. 캠프 관계자가 이야기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들으니까 좌우의 대립이다. 워낙 이렇게 좌우를 선명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 또한 특정 신문에다 이제 실음으로써 그런 좌우의 선명한 대립을 그냥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지면을 실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캠프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신문에 좀 약간 일부러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실었다. 그런 말이군요. 자, 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피해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결국 안철수 후보 광고가 저는 일단 못 봤는데 안철수 후보 광고 오늘 어디 나간 데가 안철수 있습니까? 후보 광고도 오늘 했습니다. 이 서울경제랑 한국경제신문 두 곳에 했는데요. 사실 제가 홍준표 후보 화난 것 같아요. 아까 좀 빼놓고 말씀하셔서 제가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선점했다는 걸 모르고 저도 이제 또 물어봤어요. 혹시 또 이제 안 후보가 강조하는 미래산업 이런 거 관련해서 경제신문에만 일부러 넣었냐라고 물어봤는데 네네.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뒤늦게 컨택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남아있는 신문사에 먼저 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침은 선거 전까지 이 주요 언론사들에 다 광고를 실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아무튼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홍보가 마치 전쟁과도 같이 후보들 각 캠프별로 정말 치열하게 한다는 거 또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일면 지면 전쟁. 자, 지면 전쟁. 헤드라인을 아주 잘 뽑네요. 자, 다음은 저희가 바로 이어서 한번 사실 이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기자들도 신명나게 어깨춤을 추게 만드는 뭡니까? 바로 로고송. 캠프별 로고송도 오늘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됐는데요. 로고송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 로고송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저희 후보 로고송이요? 저희 후보. 이게 정말 애정이 있어. 이됐어요 지금. 네, 홍 후보는
한 8개 정도 노래를 이제 로고송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모래시계 OST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노래는 많이 들어봤는데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또 모래시계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한 살? 아무튼 예. 네, 근데 워낙 홍 후보가 나는 모래시계 검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시계 나왔던 검사 주인공이 홍 후보 당시 검사를 이제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아까 전에 봤던 신문 광고에도 이렇게 옆에 작게 모래시계 검사 이걸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이 사실 선거송으로 이렇게 신나고 막 신명나는 그런 느낌일 것 어깨춤을 같은데 추게 하진 그렇죠. 못하죠. 그렇지 않지만 이제 뭔가 분위기 전환용으로라도 혹은 그 캐릭터를 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좀 사용했다는 게 특징적이었고 또 하나는 귀요미송. 아, 귀요미. 굉장히 뭐 이런 유명해요. 내용이 좀 굉장히 의외의 다소 의외의 노래들을 이제 선정했다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들려주실 영상도 수 뭐가 있나요? 있죠? 아, 영상은 뭐 제가 로고송을 가져온 건 아닌데 네, 뭐죠? 이번에 오늘 그게? SNS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 네, 세탁기 시리즈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죠? 네. 지난 토론에서 또 네, 지난 토론에서 화제였던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네, 모래시계가 나오네요, 앞에. 네, 잠깐. 보이시나요? 네, 이게 참 보이셨겠지만, 세탁기에다가. 보니까 뭐 안철수 후보랑 막 문재인 그쵸. 후보를 세탁기에서 넣어놓고 네. 돌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쵸, 약간. 합성을 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다시 만들었는데, 제 세탁기에다가 나는 뭐 적폐를 다 넣고 뭐 돌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네, 어떤 것 그렇죠. 같아요? 좀 약간 네거티브가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본인도 들어갔다 나오셨다고 하니까 나왔다고 하니까 또 저도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했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인물을 넣고 돌리는 게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제 또 워낙 대선이다 보니 좀 강렬하게 선거운동을 하려고 예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또 지지자들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반응이 간단하게. 좋았나요? 네, 좀 그럴 수 있어요. 지지자들 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송준표 후보 8곡. 네, 앞으로 8곡. 좀 또 선거 현장에서 많이 들리겠네요. 네, 들어볼 들리면 또 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제 문재인 후보 네네. 또 한번 보시죠. 로고송 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후보는요 이번 선거에서 12곡 정도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발표를 했는데 이 젊은 층을 겨냥해서는 트와이스의 히트곡 뭡니까? 남남. TT. 아, 샤샤샤 치얼업. 네. 이번에 그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도 남행열차 뭐 이렇게 뭐 엄지척 막 이렇게 트로트도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은 지난 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대선 당시에 이 문재인 후보 그 당시에도 뭐 많은 로고송을 썼는데 그중에 좀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작곡가 김영석 씨가 작곡하고 안도현 시인이 작사한 사람이 웃는다라는 노래인데요. 우선 듣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이게 굉장히 따뜻하네요. 어때요? 어땠어요? 듣기? 따뜻하고 감성적인 네. 노래인데 사실 이게 선거 현장에서 또 쓰기에는 어깨춤을 추기에는 약간 부족한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또 안철수 후보의 마크맨이라서 자, 근데 사실은 이런 주장이 그 당시에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것만 쓰이진 않았습니다만 이 노래가 이제 제 기억에도 제가 그 당시 취재할 때도 후보가 들어오기 전에 특히 이제 후보가 유세를 하고 유세 현장을 나가면 이 노래가 이제 항상 나왔는데 사실 선거 현장에 쓰기에는 좀 차분한 곡이라는 지적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참고로 그 작곡가 김영석 씨가 이번에도 새로 또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을 새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아직 발표는 안 된 걸로 아는데 그것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것만 보면 제가 볼 땐 가장 상징적인 노래는요. 듣고 나서 얘기하죠. 네. 자, 후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몇 초? 죄송합니다. 여기 당길까요? 다들 기계를 못 따라가지고요. 지문이 없는 거. 봐봐. 벌써 지금 홍진표 후보 마크맨마저도 어깨춤을 추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노래. 엄지척. 엄지척. 자, 가수 홍진영 씨의 노래죠. 네. 큰 목소리가 또
가수 홍진영 씨의 노래 엄지척을 개사를 한 건데 이 엄지척 이번에 기호 1번이다 보니까 이 노래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 감성을 막 추구하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좀 더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신명나고 아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노래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맨 입장으로서 어때요? 두 개 중에?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대선 이 로고송도 굉장히 뭐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노래 역시 또 신명나게 방금 홍준표 마크맨까지 어깨춤을 추게 만드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로고송 먼저 들으시죠. 네. 워낙 또 유명한 이거죠? 노래라. 네, 요거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딱 듣고 바로 아시는, 네. 이게 그대에게, 이 그대 부분을 국민으로 개사했거든요. 이게 지금 신해철 씨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들어가 있고, 이제 국민이라는, 이제 그대만 국민으로 바꿨고, 뒤에 이제 지지자들 어떤 뭐, 네네. 영상은 없나요? 자, 네, 저희 먼저 양해 말씀드릴게 이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음성만 별도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고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 이 노래는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로고송으로 사용을 했고 또 문재인 후보도 굉장히 애착이 있다라고 했던 곡인 걸로 아는데 네, 사실 이 그대에게라는 노래가 굉장히 또 이제 흥겹고 또 어떤 뭐 좀 쉽고 남녀노소 인기가 많은 노래라서 계속 정치권에서 좀 요청이 있었나 봐요. 선거 기간에 쓰겠다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처음 사용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또 안 후보한테 넘어왔어요.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19대 국회 때 신해철법 관련해서 좀 힘을 많이 써줘서 안철수 후보가 네, 안철수 후보가 힘을 써줘서 유족들이 좀 가족분들이 이거를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워낙 유명한 노래고 해서 여기저기서 또 요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는 이 노래가 이제 안철수 후보를 네. 홍보하는 그렇습니다. 노래로 사용이 되겠네요. 자,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네? 트와이스 트와이스 노래. 노래는 직접 불러주시죠. 개사에서 조금 불러주시면 이건 저만 듣고 싶습니다. 저만 간직하겠습니다. 트와이스 노래는. 옷도 이런데 상큼한 올 얘기는 그만. 자, 이제 시간이 저희가 없으니까 네. 이제 간단하게 포스터 얘기 짧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문재인 후보 포스터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런데 자, 특징점을 보면요. 역시 또 지난 대선 이야기랑 좀 지난 대선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 비해서 지난 대선 혹시 포스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약간 허공을 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좀 갈렸는데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런 포스터 방식이죠. 이 정면을 응시해서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컬러풀하잖아요. 깔끔하고. 그렇죠. 아주 뭐 넥타이도 또 넥타이 파란색이 아니라 아주 뭐 체크무늬로. 전반적으로 제가 뭐 오늘 뭐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제 감상만 얘기 드리면 네. 아주 깔끔하고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입이 많이 됐네요. 한줄평. 네, 아니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홍준표 후보 어떻습니까? 네, 뭐 보시다시피 딱 뭐 클래식합니다. 네, 약간 보시면 이렇게 뒤에 어차피 나오겠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아니.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톤이 조금 어두운데 배경이. 네, 톤이 좀 어두운 게 이제 좀 그러니까 안보라던가 이런 좀 묵직한 안정감을 좀 주기 위해서 어두운 톤을 사용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사실 얘기를 받고 좀 너무 칙칙한 거 아닌가 좀 밝게 하자 뭐 이런 의견들도 사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역시 하이라이트는 사실 자, 오늘 사실은 네. 이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포스터는 오늘 제일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 장안의 화제였죠. 이게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고 뭐 추측도 많았는데 추측도 많았는데 사실 이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당내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했다고 해요. 70대 30인데 70이 어느 쪽이실 것 같으세요? 싫다? 네, 싫다 나쁘다, 그러니까 싫다 좋다 중에서 70이 싫다? 네. 네네. 그래서 70이 싫다였고 30이 좋다였는데 이게 또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다고요. 너무 싫다, 너무 좋다. 근데 오히려 오늘 이제 공개되고 나서 뭐 SNS에서 많이 회자되고 화제되면서 오히려 지금은 또 많이 좋은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요. 특히 이 뒤에 보시면은 이게 SNS에서 한 네티즌이 합성해서 유포가 된 건데 이렇게 양쪽 모든 후보들을 밀어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또 네. 한가운데 기호 3번이다 보니까 물론 또 뒤에 더 가운데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있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캠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이 사진을 보고 또 굉장히 흡족한, 네. 마음에 들어한다. 네네네. 근데 사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오늘 이 포스터는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물론 뭐 지지자들이었겠지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참신하다고. 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포스터 얘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좀 덮어놓고요. 예.
자, 여러분들 뭐 첫날 오늘 뭐 정신없이 후보들 오늘 일정 소화했는데 오늘도 저희도 오늘 너무 정신없이 또 이야기한 것 같아요. 급하게. 그래서 또 마무리를 좀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새 후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저희가 소개는 못 드렸지만 후보가 더 있죠. 그죠. 뭐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 더 후보가 또 그 외에 또 네. 많은 후보들이 있어서 후보들 오늘 이제 남은 20여일 동안 이제 선거 운동을 할 텐데 저희도 이제 시작이죠. 저희도 이제 열심히 그쵸. 보도해야 되죠. 가구고 잠깐 짧게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상하다. 자, 이선아 체력 관리를 기자.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둘 다 열심히 하겠다. 뭐 열심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심히 저희 이제 뉴스 지켜봐 주시면서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남은 20여일 동안 또 신중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저희 손 선배랑 토론 언제죠? 정확하게 오늘 25일, 4월 25일 몇 시인가요? 4월 25일입니다. 4월 9시에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9시에 저희가 8시 40분입니다. 정확하게는 8시 40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니까요. 토론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5월 9일 대선 방송 역시 JTBC 우리의 선택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후보들의 다음 일정 내일 뉴스룸에서 또 자세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뉴스룸 시청도 여러분들 꼭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셜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JTBC 투표 동력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안녕하십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MC 김성주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김성주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안정환 씨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